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시간입니다. 정말로 형법을 하는 사람이 말랑말랑 시간에는 이렇게 완전히 탈을 하나 벗고 앉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원래 제 모습이죠. 이게 원래 제 모습인데 형법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강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법을 하는 사람이 감정에 계속 휘둘리게 되면 안 되니까 따뜻한 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말랑말랑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거는 항상 제가 드리는 부탁인데요.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늘었어요. 카운트하는 재미가 요즘 쏠쏠합니다. 빨리 8,000명을 넘기고 10,000명도 넘겼으면 좋겠어요. 10,000명이 넘어가면 우리도 행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눌러주시고요. 말랑말랑도 정말 무슨 천돌이에요. 천돌이. 딱 천만 딱딱딱 찍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1,000명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를 누르는 사람은 항상 2명이고요. 저 싫어하는 사람 2명에 제 좋아하는 사람 100명이 움직이는 그런, 약간 뭐랄까, 꼭 동네 주민이 모여있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봐주세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요. 이 재미가 없었나 이러고요. 그런데도 굳건히 이번에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편입니다. 그 무엇일까? 무슨 공포영화 제목 같죠?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여러분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예를 들면 자기야 나 사랑해? 응. 그러면 진짜야? 우리 이렇게 묻죠. 저는 한번 어떤 어른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말버릇에 정말 이 말을 많이 쓴대요. 근데 이건 진짜 후렴구예요. 후렴구.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와 같은 후렴구였어요. 정말? 진짜? 오, 정말? 이게 약간 반복적으로 나오는 후렴구였는데, 그분 말씀이 넌 내 말이 다 안 믿어지니 왜 말마다 정말 정말 진짜 이거 하냐는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모티콘 이거 딱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습관적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마웠어요 하트, 이거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플러스예요. 플러스. 예를 들어서 2,000원 할 때 그 원자 이렇게 쓰듯이, 요즘 애들은 진짜 그래요. 물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 교수,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날 너무 사랑하는 건가?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놀래서 교수님 문자 좀 봐요 하고 딱 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점심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를 보낸 거예요. 그 하트에 이 교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얘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닐까. 네,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웃고 계시죠? 요즘 하트는요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얘가 이때까지는 항상 이 눈웃음을 보내왔는데 왜 이번에는 없지? 요즘 나를 안 좋아하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빠서 눈웃음 안 친 거고요. 바빠서 하트 안 한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트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상 용어가 된 거예요. 즉 그건 진실 여부를 따질 만한 가치도 이제 없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 남편의 문자에 누가 하트를 찍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요즘 그냥 나가요. 왠지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핸드폰 수리센터 가보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분이 언제 봤다고 날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되게 살고 계신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도 잘 모르겠고요. 상대의 기억도 솔직히 말도 안 돼요. 근데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그 순간만 꺼져버렸어요. 즉 진실은 이제 땅에 묻혀버렸어요. 결국 제가 뒤집어 썼어요. 왜냐면 싸우기 싫어서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물음표가 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요. 진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요. 갑자기요. 차를 몰고 가다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요. 기름을 넣고
세차를 했어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커피를. 제가 보통 그런 걸 받으러 안 가요. 귀찮아서. 네, 맥드라이브에 가서 공짜로 맥도날드 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받았어요. 제가 성격상 좀 이렇게 완벽하게 탁 넣는 스타일인데 차 옆에 홀드에 약간 걸쳐 놓은 거예요. 아이스 커피를. 그리고 몰고 가는데 아이스 커피가 갑자기 퉁 튀더니 땅으로 떨어져서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등에 차가 섰죠. 그래서 차를 중립에 당겼습니다. 네, 브레이크에 안 했죠. 방금 실수한 거죠. 중립에 당기고 고개를 숙여서 치우기 시작했죠. 치우고 고개를 들었더니 제 차가 부딪혀 있었습니다. 뒤에 차랑. 근데 제 차가 뒤로 굴러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에도.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제 차가 뒤로 굴러가고 뒷차도 온 것 같아요. 근데 뒷차는요, 제가 30m를 달려왔대요. 말이 안 되죠. 제가 30m를 뒤로 달려간다는 건. 뒤로 줄줄줄 차가 굴러간 건 맞는 거. 차가 약간 경사가 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과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게 너무 다른, 그 순간에 그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도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 유리하게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유리하게, 전 제가 유리하게. 여러분, 이게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혼 사건일 때예요. 이혼을 만약에 하려고 법정에 가면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남편이 되어 있고 세상에 파렴치한 아내가 되어 있어요. 뭐야, 너 그때 그거 좋았다며. 이러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좋은 척 했어. 너 그때 그거 아니었잖아. 서로 기억이 완전히 달라요.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있잖아요. 두 사람이서 함께 걸어가다가 한 상황을 보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증언을 한다고 나설 때가 있어요. 특히 사건, 범죄의 증언.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되게 많다는 이 위험한 이야기들. 꼬마 아이들은요, 진실을 이야기할까요? 거짓을 이야기할까요? 우린 가끔 꼬마 아이의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그 아이들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대답은 둘 다 맞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처음에 본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옆에서 엄마의 이야기에 쓸려갑니다. 아이가 만약에 아저씨가 나를 봤어 라고 하는데 엄마가 아저씨가 너 엉덩이도 만졌지? 이러면 갑자기 애가 응. 근데 조금 있으면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저씨가 나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왜냐면 엄마는 자기에게 하늘이거든요. 온 세상이고 우주거든요. 엄마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이들의 증언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요. 특히 응?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애는 엄마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우린 보통 생각해요. 내 기억이 맞다고. 내가 여기 뒀는데 이게 왜 없지?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나오면 뭐라 그래요? 귀신이 곡을 한다고 우린 얘기해요. 귀신 곡하겠다. 내가 이게 왜 여기가 있어? 그 다음에는 황당하게 이런 말도 하죠. 제 발 달렸나봐 말도 해요. 근데 그거 다 내가 한 거죠. 내 기억은 항상 정확하지도 않고 항상 일치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해요. 가끔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 때문에 많이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걸 꺼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어린 시절 기억도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첫사랑의 기억도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도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행복했던 순간이 왜곡되는 건 상관이 없죠. 왜? 좋은 기억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나빴던 기억을 혼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고요? 굉장히 내가 아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아팠다고,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그리고 내가 위험을 받았다고. 근데 그거는 물론 진실일 때도 있지만 반은요, 내가 만든 거짓 상황이에요. 왜? 그 순간 그 상황을 기억하기 싫을 때, 또는 그 상황이 나한테 불리할 때 나한테 유리하게 스스로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기억의 재조합을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너무 대단해서요, 너무 아팠던 순간은 잘라버려요. 그리고 앞뒤를 이어붙여서 말도 안 되게 이어붙인 다음에 왜곡된 기억을 가져요. 특히 어떤 사람을 본인이 싫어서 밀어낸 뒤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피해를 줘서 떠났다라고 기억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은 잘못된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거나, 아니면 연민이거나, 아니면 보상심리이거나, 또는 착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필요한다라는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필요로 한데 내가 그 사람 옆에 꼭 그 사람이 나의 옆에 있어주길 바라면서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줘야 한다라고 위장을 하는 거죠. 기억의 위장이죠. 또요, 어떤 사람이 본인을 별로 안 좋아해도 사랑한다라고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좋아해서 떠났다라고 스스로 설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 기억이요, 10년이 지나면 진짜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해서 떠났는데 혼자서 사랑해서 이별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것도 기억이 왜곡이래요. 여러분, 맵다, 짜다인데, 맵다라는 것은 입안이 맛이 아닌 거 알죠? 그건 감각이에요. 감각.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 통증을 즐거워할까요? 뭐 불닭, 뭐 매운 라면, 그걸 먹으면서 즐거워해요. 약간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다른 고통을 잊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억들은 굉장히 진실과 거리가 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죠? 그럼 내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구분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 있어요.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실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보통 보면요, 냄새에 대해서 우린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3개의 향수를 맡고 나면 첫 번째 향수 기억 못해요.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라고 우린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애들이 엄마에게 거짓말도 하죠. 왜? 엄마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죠. 나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머 고마워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면 항상 고마우세요? 어떤 선물 받고 황당할 때도 있죠. 이걸 왜 주지? 또 가끔은 나한테 이거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선물 받을 때 항상 그러죠. 고마워 하면서 격하게 반응하죠. 막 정말. 상대는 그걸 기억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본 그 마음, 첫 번째 그것은 진실이래요.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싫으면 그건 진짜 싫은 거래요. 근데 우리는 싫은 게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우린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첫인상은 대부분 맞대요. 물론 그 첫인상이 깨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엔 또 함정이 있어요. 스스로 체면을 걸고 볼 때는 첫인상도 엉터리예요. 왜? 친구들이 소개해줬으니까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정도 조건을 가졌으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똑똑할 거야. 저 정도 학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저 정도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또는 저 정도 외모를 갖고 있으니까 저럴 거야 라는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선입견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 내 판단을 진실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저분한 곳은 병균이 많다라는 생각. 깨끗한 곳은 깨끗할 것이라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은 식당은 음식 장난을 안 칠 거라는 선입견, 나쁜 식당은 음식 장난을 칠 수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깬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듯하게 생긴 사람은 범죄를 안 저지를 거야.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꾼이 많았고요. 이쁘게 생긴 여자는 착할 거야. 천만의 말씀요. 이쁘게 생긴 여자들은 대부분 범죄를 많이 저질렀었어요. 미인계라는 것이죠. 물론 이뻐서 다 범죄를 저지른다 공식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노는 것이 바로 사기죄라는 것이죠. 반듯하게 입은 남자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 때, 이쁘게 입은 여자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 때 우리는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슬픈 이야기죠. 진실이라는 것은요, 선입견 버리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 버리고 마음으로 다가갈 때 볼 수 있어요. 더 나가서 내 마음에 상처가 없을 때 선입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상처받았던 사람과 비슷한 외모의 사람을 보면 싫어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끌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피하려고 하는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많아도 내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것을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던 딸은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첫사랑을 굉장히 미워한 사람은 첫사랑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첫 부인과 이혼한 사람은 첫 부인과 비슷한 여자와 또 결혼을 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100%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면 계속 비슷한 사람과 만나게 되더라. 폭력 남편과 만났던 여자는 또 만나게 되더라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봤더니 왜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까를 연구 결과 본인이 변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과 살았을 때 본인이 바뀌었을 때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첫사랑과 헤어지고 난 뒤에 그때 잘못한 것을 고쳤을 때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왜 진실된 걸 못 보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 내가 선입견을 버려놓고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고도 있는 트라우마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결국은 상처가 되고, 상처는 내가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정말 진실만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정말 차 사고를 내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엉터리일 확률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에서 차 운전하던 그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제가 안 싸웠냐고요? 싸워서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게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끊임없이 저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진실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계속 말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로 하고 끝을 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왜?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요만큼은 찝찝해요. 왜? 정말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미쳤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정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었구나.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왜?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정리하는 관계로 몸이 아주 말랑말랑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경직되잖아요. 정말 이 차에서 웅크린다는 거 몸을 굉장히 유연성 있게 쪼그리고 있잖아요. 완전 몸이 진짜 이렇게 이완돼 있었나 봐요.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부딪히는데도 모르고 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쑤실까봐 정말 잠자리에서요 못 일어나고 눈을 딱 뜨고요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몸을 만졌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년이 지나면 제 머릿속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아마 큰 사고가 났는데 나는 살았다라고 기억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과장해서 기억하는 것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엄청 큰. 근데 뒤에서 부딪힌 그 차가 종류가 뭐였는지 아세요? 똥차였어요. 정화조차. 저 똥차 박았어요. 반대로 만약에 제가 BMW를 박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진실을 자꾸 파헤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기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따질 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너는 왜 그렇게 말해 하면서 진실을 가지고 싸움을 많이 시작합니다. 진실을 잠시 접어두세요. 괜찮아요. 진실은 왜곡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은 어차피 진실이 아니게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어린 시절 기억 엉터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할 때 다들 총 제일 잘 쐈다 그러죠. 그리고 다들 뭐 간첩 몇 명 잡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거 다 엉터리예요. 제가 볼 땐 군장도 무거워서 헥헥헥 했으면서도요 산을 몇 개 뛰어넘었다고 그러죠. 저희 남편은요 자기가 산을 넘어 다녔대요. 수색대라서요 산을 막 넘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등산했더니 저보다 못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늙어서 그렇대요. 말도 안 되죠. 자기 기억이 잘못인 거예요. 아마 산이 아니고 뒷동산 뛰어다녔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 왜곡,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거울 바라보세요. 거울 보면요 내가 제일 이쁜 것 같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이쁘면 돼요. 나는 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은 마음껏 이쁘게 포장하세요. 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지낸다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늘 말랑말랑 여러분 저희 왜곡된 기억은 이제 10년 뒤에 제가 말랑말랑을 찍는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요 뒤에서 큰 차가 저를 박았는데요 제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괜찮아요. 살아남았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